안녕하십니까,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자, 오늘 회계법인 마일스톤 채널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채널에서는 저희가 대표님들과 실무자님들을 위한 회계, 세무, 재무 강의 같은 걸 많이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전 채널 오늘부터 회계사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저희 회계법인의 여러 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개인 사업자이시건 법인 사업자이시건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케이스는 회계법인이든 세무사든 어딘가에 이런 기장 서비스를 의뢰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 기장이란 건 무엇일까요? 기장이란 게 무엇이길래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매달 기장료를 받고 대체 어떤 거를 해주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자, 그럼 먼저 기장이란 뭔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장이란 뭘까요? 대표님이건 제 실무자건 물어보면은 좀 상당수가 세금 신고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좀 정답이기도 하고 오답이긴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기장이란 게 과정과 목적이 세금 신고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장을 하는 과정도, 그럼 기장을 하는 목적도 세금 신고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답변이 이제 기장이란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그럼 이제 기장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기장, 한자죠. 이게 기록할 기에 장부장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장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장부 작성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 신고랑은 약간 좀 결이 안 맞잖아요. 자,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정보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사업체가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 사업체가 1년 동안 어떤 스케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기장과 연관해서 이런 간단한 개념을 한번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사업체가 개인 사업자건 법인 사업자건 사업체마다 이게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체는 수입이 있을 거고요. 그에 상대는 지출도 발생을 하겠죠. 자, 이제 수입을 좀 더 좀 쪼개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모든 케이스를 한번 응축해서 다뤄보는 거고요. 먼저 이제 세금계산서. 우리 사업체는 B2B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돈을 이제 입금하고 그런 식으로 매출로 이루어지면은 세금계산서를 거래를 하는 구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B2B 거래 외에 온라인 결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라고 하면은 자사물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라든지 그런 요즘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그런데 입점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틀어서 이제 온라인 결제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우리 회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B2C 매출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은 고객이 와서 직접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신용카드 말고 이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요즘에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현금만 받는 거예요. 현금만 받고 이제 증빙 같은 거는 따로 발행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요것도 수입의 한 케이스로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 지출 쪽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출 쪽인데 지출 쪽도 제일 큰 거는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 거래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일단 임차료가 되겠죠. 어떤 사업체든 어쨌든 임차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임차료가 이제 매월 나갈 거고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제조업을 한다, 도매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물품대가 있겠죠. 물품대 같은 것도 이제 부피가 크게 세금계산서로 이루어지는 지출의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이제 법인이면 법인 카드가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이제 법인카드와 동일하게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지출의 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인건비죠. 인건비, 직원들의 월급,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면은 대표자 본인에 대한 월급까지 인건비로 지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 항목으로 이제 하나를 넣어 볼게요. 여기에는 소액 영수증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지출되지 않지만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이제 그런 사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수입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스를 다 여러 가지 넣어봤어요. 이렇게 다 케이스가 있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B2B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B2C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출도 회사마다 좀 사정은 다를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는 뭔가 이제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물품대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운영하시는 사업에 따라서 형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은 대략적으로 개념만 잡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기장을 이해하려면 수입과 지출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수입과 지출, 자, 다 설명드렸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사례에 해당될 거고요. 오늘은 간단히 이제 케이스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입에 숫자를 한번 넣어서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무계산서를 2,000원으로 이제 매출을 끊었고요. 온라인으로 1,000을 벌었고, 신용카드 영업 영수증으로 1,000원, 그리고 기타로 1,000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총 5,000원의 매출이 발생했겠죠, 수입.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지출 쪽도 세금 계산서로,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200을 지출을 했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이제 100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인건비로 100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기타로 100원을 지출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500원을 지출한 게 되겠죠. 자, 그럼 수입과 지출을 금액을 넣어봤는데, 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입과 지출에서 뗄 수 없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제 부가세죠. 자, 부가세가 나오는데, 부가세를 아시겠지만 이제 10%의 세율로 모든 거래에서 이제 추가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2,000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2,000원 플러스 200원의 세금계산을 발행하고 물품대는 2,200원을 수령하게 되겠죠. 수입과 지출 쪽에 다 부가세가 붙어서 거래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온라인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현금으로 받았던 매출도 어쨌든 부가세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가세는 5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이제 또 간단히 알아주시면 좋을 게, 이렇게 세무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딱 따로따로 표시가 돼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B2C 거래, 특히나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부가세가 포함돼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1,000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포함되지 않은 건지 좀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례에서는 그 부가세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입 쪽은 이제 부가세가 이제 따로따로 붙어서 거래가 될 거고요. 지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계산서도 이제 부가세 10%인 20원을 붙여서 거래를 하게 될 거고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내역 보시면은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죠? 직원들 월급 줄 때 부가세를 붙여서 주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인건비는 대표적으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이고요. 기타, 제가 아까 전에 여기는 뭐 소액 영수증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그냥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가세는 30원이 되겠죠, 매입 쪽은. 자,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있고 대부분의 거래는 이런 식으로 부가세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례에서는 여기 부가세 매출 쪽은 500이고 매입 쪽은 30이잖아요. 그럼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되죠? 470원을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세요라고 이제 기장을 맡고 계시는 세무 대리인이 아마 부가세 신고한 다음에 전달을 할 거예요. 부가세를 신고할 때마다 이런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체의 수입과 지출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전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제 요거죠. 인건비. 인건비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원들 인건비를 지출할 때 저희는 어떻게 하죠? 매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출할 때 우리는 원천 징수란 걸 하죠. 원천 징수란 걸 하고 이거를 원천세 신고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들이 하진 않죠. 이제 세무 대리인이 대신해 해주는 건데, 자, 이 과정도 결국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회사는 이번 달에 인건비를 100원을 지출했어요 라고 어쨌든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인건비를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한 다음에 원천세를 납부를 해야지 이제 매월 이제 급여 처리가 되는 건데, 이 과정을 뜯어보시면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그리고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정리되고 신고된다고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과 지출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과연 이게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년의 스케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 동안 이제 스케줄이 있고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이제 급여를 신고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가세는 이렇게 이제 분기마다 신고를 하게 돼요. 3개월씩마다 신고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법인 사업자는 3개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은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개월, 반기마다 신고 납부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매월 급여 신고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하고, 부가세 신고 법인이면 1년에 4번 하고, 개인 사업자면 1년에 2번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수익과 지출을 확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이 됐죠. 그때 이제 저희가 결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결산.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신고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수익과 지출이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었을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산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장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드래프트로 대략적인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정확한 결산은 이걸 토대로 이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사례로만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회사는 5,000원을 벌어서 500원을 쓴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벌었죠? 4,500원을 벌었잖아요. 4,500원을 번 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작이란 게 세금 신고라고 답변이 나온 이유가 1년 동안 다 이걸 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부를 만든 다음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세금 신고라고 했잖아요. 그 세금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부가세와 원천세인 거고요. 목적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좀 구분도 필요하고, 기장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일단 세무대리인이나 회계법인 대응할 때도 조금 더 업무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 기장이란 대체 무엇이고 세무대리인이 어떤 걸 해주는 건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좀 간단한 사례로 설명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기장을 하는 목적이 이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세금 신고인 거고, 이런 기장, 어쨌든 장부를 만드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장부를 만드는 행위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신고인 거고요. 그럼 다른 목적들은 뭐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로 저희 회계법인의 이런 기장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